이런저런 맛, 우리 재윤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49쪽에 후추가 점점 비싸지어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후추를 권력으로 뿌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점점 후추가 지금은 엄청 비싸진 않지만 점점 비싸져 갔다면 전쟁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계속 후추로 권력을 부리려다가 이제 계속 맛없는 후추가 잔뜩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귀찮아가 힘들고 맛도 없으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냥 후추가 귀하니까 후추를 돈이나 화폐 같은 걸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지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내 전쟁보다는 일단은 아니 너무 귀족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아니 후추를 그렇게까지 겁나 많이 뿌리면은 뭐 맛도 없고 또 맵기도 맵고 그러니까 후추는 그냥 적게 간 정도로 해서 누린내 잡아주는 게 그거긴 한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뿌리는지는 권력에 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맛없다.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화폐나 그런 걸로 바꾸고 아니면은 적게 뿌려 먹는 그런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좋겠지만은 안 하겠죠? 아마도 장기에는 매수하는 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다른 대체품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쨌든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뭐 어떤 하나가 없어지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이 살짝 찰리의 초콜릿 공장의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도 아이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계자를 정한다는 내용까지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책 117쪽에 그 사장이 아이들 중 7명을 전부 다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그 사장이라면 7명의 아이들 중 어떤 아이를 뽑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뽑을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냥 잘 먹기만 하는 애들을 뽑는 것 뽑기보다는 아이들 중에서 내 설명을 좀 더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듣는 애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퀴즈를 내가지고 가장 많이 맞춘 아이에게 후계자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그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도 막 사고들이 나가지고 막 누구 막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사고가 안 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잘 듣고 한, 한 친구한테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일단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그렇게 토의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누가 더 뛰어난 후계자인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그 과정 안에서의 능력 그래서 토의 토론을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뽑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재윤이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재윤이가 아까 얘기했던 거 먼저 우선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지우한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추는 뭐 알아? 후추가 뭔지? 네, 후추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 아, 고기에다가. 후추를 먹어본 적 있어? 예, 네. 뭐 할 때 후추 먹어? 고기 고기에 구우면은 고기 구울 음, 때 후추 뿌리는 거 같는데. 음.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스테이크 같은 거다가 후추를 뿌리네. 여기가 이제 보통 이게 후추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후추를 뿌려 먹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왜 처음에 후추를 뿌려 먹었는지 혹시 알아? 처음에 봤을 음, 때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비싸서? 아는데 너무 아, 비린내가 많이 나고 하는데 후추 뿌리고 나서 비린내도 없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니까 여왕이 이건 후추래야 하면서 후추? 이거는 인도에서 파는 그런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후추? 그래 바로 가자 하면서 배 타고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후추를 냅다 많이 사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후추를 먹는 그런 게 저 만화에서 봤어요. 아, 자, 후추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향신료라고 그래, 향신료. 향신료. 후추. 후추는 그래서 향신료 중에 한 가지야, 종류야. 근데 이 향신료가 혹시 뭔지, 음, 이 향자가 뭐 같아? 냄새나, 냄새, 향기. 향기가 나는. 신은, 너네가 좋아하는 신라면이 뭐 그 신자가 혹시 왜 신라면인지 혹시 이름 알아? 매운, 매운. 맛이 나는. 향기와 매운맛이 나는 식재료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향신료라고 얘기해. 향신료. 그래서 향신료는 그 자체는 식량이 아니야. 우리가 그 뭐야 식량은 우리 배불리 먹게 해주잖아. 네, 포만감을 주잖아. 네. 그런데 향신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식량은 아니라는 거야. 중심 식량은 아니야. 오히려 거기다가 플러스 향을 더해주고 매운맛을 더해줘 가지고 더 맛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부재료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부재료. 그러니까 주재료가 아니라 뭐 반장 부반장 할 때 그 딸린이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부재료라고 부르는데 향신료 중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후추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알게. 여기 향이 음, 나고 매운맛을 도와주는 거 너희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음, 어? 근데 밥 같은 거 비워 먹을 때 고소하게 하려면 뭐 넣어? 깨? 깨, 참깨, 네. 들깨,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만들어 먹잖아. 네. 그 다음에 매운 거 또 뭐? 음, 매운 음식 먹으려면 당연히 뭐 넣어야 돼? 우리가 잘 알고 고, 있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그 다음에 마늘, 파, 이런 거.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생강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고급 응? 향신료. 향신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야 맛이 더 있다라는 거야. 자, 네. 그런데 특별히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잘 모르는데 초피, 육두구, 정향, 팔각, 회양, 찌란 뭐 이렇게 그 외국에서 또 이렇게 쓰는 향신료 그래서 나라마다 향신료가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향신료 중에 이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대표적인 게 이 후추인데 이 후추가 중요한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후추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 후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서양에서는 후추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서양 사람들이 뭐 육식, 스테이크 먹어서. 고기를 먹어 고기.
아, 근데 고기를 먹는데 왜 후추가 중요하냐? 플러스 냉장고가 없어서 그래. 냉장고 없고 자, 냉장고 발명 이전하고 이게 뭔 기름때가 많이 상관이야? 나가지고 어? 뭐라고? 기름때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지. 누린내가 많이 나다. 누린내가 많이 나다. 아니면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냉장고에 그 음식을 넣는 이유가 뭐야?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안 녹게 하려고 막 녹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러고. 다른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녹지 않게 하려고. 신선하게. 어? 신선하게 하려고. 신선하게 네. 하려고. 즉 냉장고에 안 넣으면 더 쉽게 상해버려. 부패해버려. 그 상하고 부패하면 냄새가 나잖아. 네. 어? 그런 네. 것처럼 고기를 이렇게 오래 보관해 두고 있으면 냄새가 나. 그래서 거기다 뭘 뿌리면 후추. 후추 기구를 뿌리면 그 후추 향이 그 나쁜 냄새를 뭐 해주는 거야? 잡아주는 거야. 이해가? 예. 그래서 가끔 그 사람들이 화장을 열심히 해. 그래갖고 그 화장한 얼굴과 화장을 지운 얼굴을 같은 얼굴이야 뭐 할 정도로 그 화장을 통해서 자기 무슨 이렇게 얼굴에 무슨 뭐 주근깨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가 흑점이 났다던가 이런 걸 화장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감춰주잖아. 알로. 응? 감춰주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음식을 어떻게 보면 후추 향신료를 통해서 화장을 시키는 거야, 화장. 그런 역할을 하더란 얘기야. 누린내가 안 나게. 재현이 뭐라고? 네? 재현아 뭐라고 그랬어? 말해. 아무 말도 안 해. 지우. 누린내가 안 나게 화장이. 그렇지. 누린내가 안 나게. 꾸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후추가 중요했는데, 이게, 자, 보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인도라던가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그 후추가 생산이 됐어. 네. 근데 이제 필요한 건 여기 유럽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뭐야? 수입을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이쪽에 있는 나라들, 이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나라들이 믿는 종교가 뭐야? 이슬. 이슬람이 있어.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시켜서 여기를 이렇게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수출을 해야 이렇게 와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출길이 뭐 해버린 거야? 막혀버린 거야. 그럼 이걸 수출을 하려면 이게 삥 돌아야 돼. 이렇게 삥 돌아오니까 이게 너무 뭐 한 거야? 멀어진 거야.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십자군 전쟁 얘기가 나와. 십자군 알아? 그 십자가가 그 교회 어? 교회에서 어, 무슨 십자가 있고 어. 또 무수영차 할 때도 십자가에다가 묶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십자군 전쟁. 그리고 십자가 방패를 들고 기사들이 그 뭐야? 요쪽에 교회 아, 가려고. 이슬람교 세력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 십자군들이 카톨릭을 믿던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인데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 겉으로 십자군이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종교 전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 종교적인 이유로 된 전쟁.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이스라엘 쪽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기독교의 성지야. 예수님이 그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에서 결국은 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 그쪽에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기독교인들의 성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누가 이슬람들이 장악을 그래서 이슬람들에게 빼앗긴 이 자기들의 성지를 뭐 하겠다? 되찾겠다. 회복하겠다. 이러한 명분을 걸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고. 근데 사실은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다른 이유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향신료를 수입하던 길이 뭐 해버린 거야?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서 다시 그 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또 그거 말고도 당시 그 유럽 안에 교황이 가장 파워가 셌어. 지금은 교황 아니면 바티칸에 왕. 교황이 있지만 교황은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이지 실질적인 정치적인 힘은 없어. 지금 정치적인 힘은 각 나라의 대통령, 각 나라 국가가 있잖아.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국가라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성립되어 있지 않고 왕국보다 오히려 교황이 더 큰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교황, 교황이나 아니면 왕이 어, 제일 좋아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 역사 배웠는데 거기서도 그 교황이나 왕이 그 제일 권력이 셌다고 했던 음, 거 들었던 것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갈등, 교황과 왕들의 어떤 갈등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의 무역 전쟁도 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이야? 중심 메인이 무엇에 관한 책이야? 이 책 전체적으로는. 같아요. 어? 재료?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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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맛이야? 맛? 제목이 아니 맛인데 사실은 음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어, 각종 음식, 식재료에 관한 그런 책이란 얘기야. 음식 문화에 관한 책이야. 근데 그 단지 그냥 음식의 무슨 조리법을 얘기해 주는 책도 있고, 음식 자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은 단지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나, 그 음식과 관련하여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또 사회 아니면 그 현상에 따라서 음식에 음식이 어떻게 대한 변화했나, 역사? 그 음식에 대한 역사.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추 이야기가 단지 후추 얘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했던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이 후추 하나 때문에 무슨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전체 요소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후추 수입길이 막혔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여기 나왔던 건 뭐야?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뭐 한다? 유럽. 회복한다. 뚫는다. 어,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이 방법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또 아니면은 십자군 전쟁에서 또 그 하면서 그 후티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생강을 통해가지고 그렇지. 생강. 생강을 버티거나 생강 알아? 네. 생강이요? 네, 이라는 많이 알고 대체품. 있죠? 아마도 대체품을 찾은 거야. 어? 그래서 후추 대신에 생강을 넣어서 그 뭐야 고기의 누린내를 누린내를 잡는 그런 잡는 대체품을 찾는 어떤 그런 노력도 있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최선인가 이런 것들을 또 뭐 찾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지우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마고도라고 참하고도 44쪽 그쪽에 차마고도 아니면 마고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차마고도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을 지나야지, 어, 상인을 해가지고, 상인과 그 차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여기가 평균 높이 4,000m라서, 여기서 낭떠러지로 미끄럽기도 하고, 가파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서 죽는
사고도 있었는데 만약에 나라면은 이 길을 건넜을까 안 건넜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궁금증도 없긴 하지만 여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가파르기도 하고 또 사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삐끗하면 죽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요. 네. 저도 원래부터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곳을 진짜 꼭 필요하고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배 네, 저도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겁쟁이여가지고 그 높고 험준한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마고도라는 어떤 그런 무역길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런저런 맛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막 그리고 뭐 동파육 막 또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음식들 중에서 이 책에서 나온 음식들 중에서 자기는 이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것을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먹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은 동파육이라고 그 돼지고기에다가 그 양념이 어우러져서 나온 게 동파육인데 저는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배 네, 저도 사실은 뭐 동파육을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책에서 어쨌든 동파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평소에도 중국 요리를 잘 먹는 편이어서 이 책 보면서 동파육이 끌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저는 지금 책이 없어서 이것에 뭐 정확히 막 무슨 설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막 어른들이 막 술 같은 거 먹을 때 막걸리나 이런 거 발효식품 같은 것들 중에서 술을 생각보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막 부모님이 스트레스 해소할 때마다 마시니까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 아닙니다. 네. 재훈아, 술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가 된대? 근데 부모님이 힘드실 때마다 드세요. 그렇구나. 아주 부모님은 그, 아, 저는 저희 아빠는 집에 올 때마다 그 배달 시켜가지고 술이랑 매일같이 먹는 그렇지. 선생님도 사실은 그냥 저녁에 이렇게 맥주 한 잔씩을 먹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맨날 욕 먹어. 예? 그걸 왜 먹냐고. 어? 그 습관이고 그 저는 알코올 안 먹을 중독이라고. 겁니다. 어? 저는 안 먹을 겁니다. 안 먹을 거 담배도 안 같지. 피우기로 그렇지.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술을 왜 먹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독이다. 그 커피 마시고 뭐 담배 피는 것처럼 그 습관적으로 그냥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재윤이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한 잔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러는데 그 뭐 스트레스가 풀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술이라는 그 술 안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거든.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사람의 그 신경, 그 이성을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한 잔 먹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겁나고 긴장하고 막 이랬는데 술을 먹으면 그 겁나고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좀 편안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술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하는데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반면 오히려 그런 술로 인해서 술 역시 그 발암 물질이거든. 담배나 뭐 네.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그 몸에 일단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두 번째로 그 술 같은 경우가 그 긴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가 더 지나쳐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말들도 음. 좋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할 수도 좋은데 나쁘게 말하면 이걸 안 해야 될 말인데 하고 나서 후회하고 또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 근데 그나마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제 그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성이 완전히 상실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행동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뭐야?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 폭행이나 폭력 이런 걸로 이렇게 뭐야? 발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술을 많이 먹은 경우에 자기 방어력을 잃어. 자기 방어력을 잃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 한다거나 자기 걸 뭐 훔쳐간다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뭐 하는 거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술 같은 걸 먹었을 때 그 다음 날이 이른바 숙취라고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른데 술을 이제 얼마나 많이 마시냐에 따라 다른데 술을 많이 마신 경우 그 다음 날 몸이 망가져가지고 몹시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 뭔가를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긴장이 풀린다 뭐 이런 거로 출발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중독의 어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잔만 먹어도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에는 한 잔 먹어갖고는 그냥 뭐야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 잔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몇 잔 먹어야 돼? 두 잔 먹어야 돼. 근데 이제 또 두 잔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두 잔 먹어도 또 뭐야? 별로 느낌이 내가 없는 거야. 그럼 또 내가 뭐야? 또 세 잔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들이 점점 강해진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음주와 관련해서 일단 19세 미만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는 당연히 음주를 먹게 하면 안 된다. 그것들이 이제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 이상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종교적인 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건강적으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술을 적당히 즐기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재윤이나 지우가 나중에 이성 친구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 봤을 때 그 사람하고 술을 꼭 한번 먹어봐서 그 사람이 술 먹고 그 제정신을 이렇게 뭐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술 먹으면 아주 평소에는 아주 젠틀했던 사람인데 술 먹었더니 아주 뭐야? 기괴한 행동, 이상한 행동,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술 역시 아주 그 인류에게서 아주 오래된 음식이야, 음식. 술 자체는 사실 음식이야, 음식.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술 얘기가 나오지. 무슨 술 얘기가 나와? 포도주, 포도주 포도, 얘기가 나오는 포도주,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아, 내가 포도주 하니까 생각나는 신인데 음, 그 디오니소스라고 술의 신이었던가? 그렇지.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가 생각났던 포도주 하니까. 그래서 술도 그 이른바 발효 음식이야, 발효 음식.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킨 게 보통 이제 포도주, 와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보리,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이 뭐야? 네. 술이? 어?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맥주? 맥주야, 맥주 보통. 꼭 맥주를 보리로 만든 거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리는 그 맥주는 보리로 만드는 그런 음료 술인 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걸리는 뭘로 만들어? 막걸리는 쌀? 쌀이 이제 발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발효라는 게 왜 나왔는지에 관한 설명이 또 나오게 되는데, 발효를 하게 된 이유가 나왔는데, 자, 책 28쪽 부분에 나오는데,
아주 원시시대 사람들, 구석기, 신석기 사람들은 이른바 수렵과 채취라는 걸 했어. 채집. 자, 수렵과 채집이 뭐야? 그렇게 수렵이 뭐고 채집이 뭐야? 28점. 어려워, 말이? 잠깐만요. 뭐 하는 거? 그 사냥하는 거, 사냥. 사냥. 사냥하는 거. 채집은 채집은 수학 농사 지어가지고 캐거나 캐거나 따먹는 거. 나무. 그 식물의 뿌리를 캐먹거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를 열매를 따먹거나.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수렵과 채집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동하는 생활.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잡아먹고 여기서 뭘 따먹고 그러다가 또 다른 곳으로 뭐해? 옮겨가며 살아. 근데 이게 수렵과 채집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따먹고 저기가 똑같은 거야. 사자들이 사냥해서 뭘 잡으면 배불리 먹잖아. 네. 근데 그거를 남은 거를 자기가 보관해? 아니요. 아니야. 그냥 이따가 또 배고파지면 또 다시 먹는 거야. 과일이나 사냥하는 거야. 과일이나 무 그런 것들을 또 사냥하러 가가지고 응. 근데 사냥에 실패하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하고 사냥에 실패하면 굶는 거야. 어. 굶거나 아니면은 그냥 많이 해봐서는데 아니면은 파주안이나 그런 거 먹어가지고 그 하는 처음에는 거지. 수렵과 채집을 생활에. 하는 우리 사람들도 거의 비슷했어.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먹을 거 먹고 말았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뭐 하는 방법? 저장. 보관, 보관. 저장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얘기. 근데 사실 네. 여러분들이 보면 뭐 이렇게 과일을 따랐어. 근데 그 과일을 저장해 놓을 수 오래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돼? 뭐 하고 너네가 사과를 따랐는데 사과 그냥 계속 놓으면 어떻게 돼? 며칠 후에 되면 썩어거나 썩잖아. 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 썩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보관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택했다는 거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한 일. 그 토기 정확히 내기. 말리기. 말리기. 그래서 여러분들 감을 그냥 놓으면 오래 못 가는데 그 감 가지고 꽃감 만들면 네. 오랫동안 놓고 먹을 수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징어를 그냥 생물 오징어를 그냥 그대로 놓으면 오래 못 먹는데 그 오징어를 뭐 하면 구우면 뭐? 아니면 말리면 말리면 그 오징어 있지 이렇게 말린 오징어. 말린 오징어는 오래 가잖아. 네. 안 먹는 이렇게 말려서 뭐 했다는 거야? 보관하거나 저장했다는 거야. 근데 네. 이 말리면 단점. 뭐해져? 딱딱해진다. 딱딱해져. 말린 건 딱딱해지잖아.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에 따르면 말린 음식을 다시 먹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말린 음식을 다시 먹으려면 딱딱해진 걸 다시 부드럽게 말리면 어떻게 하면 돼? 물을 물을 부은다. 어? 끓인다. 이게 바로 곡식을 물에 붓고 그러면 이게 죽이야, 죽. 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까 배추를 그냥 그대로 놓고 있으면 오래 보관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래 놓고 먹으려고 어떻게 하지? 김장한 다음에 김치를 만들어 먹어. 김치를 만들어 먹어. 김치를 만들어 먹는 게 이게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소금에 절이는 거야. 이 소금에 절이면 이 소금이 썩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발효 음식, 발효를 시켜. 발효 음식을 만들어. 그러니까 발효시켜 놓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오징어 같은 경우 말릴 수도 있는데 오징어 가지고 젓갈 만드는 거 알아? 네. 오징어 오징어 젓갈, 각종 젓갈. 젓갈을 만들면 그러면 이것들이 오랫동안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보관할 수가 있게 된다. 우유도 우유 그 상태 우유 그 자체로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어. 없어요. 상해. 근데 우유를 뭘로 만들면 치즈, 요구르트. 치즈로 발효시키면 그 치즈는 또 우리가 오랫동안 놓고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신학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잖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거를 이런 보관과 저장의 기술들, 발효의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오랫동안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요즘에는 이른바 뭐 냉장, 냉동고 발달 해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어서 더 오랫동안 또 신선하게 또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은 우리들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빵이라는 것들도 빵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그런 이유들도 결국은 그런 곡식을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게 됐나 그러한 연구와 노력 끝에 빵이라는 빵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었다라고 얘기했고 혹시 술빵이라고 혹시 알아? 네. 술빵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빵 자체도 이렇게 발효시킨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술도 마시는 빵이다라고 할 만큼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발효라는 점에서는 술이나 빵이나 마찬가지 어떤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 다 했나? 네, 저 지우가 또 한 것 중에 맞다. 그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겠다. 지우 딴 참하고 얘기 중에 참하고도. 근데 이 고도는 옛길이란 뜻이 고가 고대 이런 식으로 옛날 길, 옛길. 참아에서 참아는 뭐냐면 차. 차가 마시는 차, 티. 뭐 녹차, 홍차 뭐 이런 티지 티. 네. 네, 마는 말. 말, 그 말마. 칼은 말. 그래서 이 말에다가 뭘 싣고 차를 싣고 다녔던 옛날 길을 보고 우리가 참하고도라고 그래. 그러면 이 참하고도가 어디냐? 중세 백제 개척되기 전. 자, 여기가 지금 중국이야. 네. 중국 중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양쯔강이라는 강이야. 중국의 네. 양쯔강이라는 강이고 거기에 이 양쯔강 강의 이남 여기를 보고 우리가 강남이라고 강남.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그 강남하면 지금 우리가 서울에 여기 한강 네. 서울의 한강이 동서로 흐르거든. 이 한강 이남 여기를 보고 강남이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여러분들 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할 때 그 강남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여기 중국의 여기가 강남인데 여기 이남을 보고 여기 강남이라고 그래. 그 여기는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밑이잖아. 그 날씨가 네. 어떨까?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추운 겨울에도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 그러니까 제비들이 추운 겨울에 추위를 피해서 여기 갔다가 이쪽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봄이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돌아오는 이 강남 갔던 제비가 이 양쯔강 이남이란 말이야. 근데 이 네. 양쯔강 이남이 이런 녹차나 이런 차들이 뭐 보이차 뭐 유명한 차들 있잖아. 그런 차들이 재배가 잘 되었다고 여기는. 자, 그런데 여기 말고 여기 지금 여기 미얀마 위에 여기 보여? 쿤밍시 이런 데 보여? 네. 여기 이쪽에 뭐 다리시 이쪽이 추링시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이 보통 우리가 티벳이라고 티벳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주 그 지역이 높은 지역이야. 높은 산이었던 그런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차가 안 나. 차 재배가 안 돼. 대신 네. 이쪽에는 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과 여기에 있는 차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맞바꾼 거야. 아, 근데 그 길이 아주 뭐였다는 거야? 험난했다는 거야. 그래서 네. 험난한 그 길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나 이런 가격이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역로 중에 하나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하고도 하면 음. 이 길 자체가 이렇게 험준한 길, 이런 길을 이런 좁고 험준한 산길을 따라서 말이나 당나귀나 이런 거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이 행렬 이걸 옮겨가는 거야. 이런 험준한 길을 따라서. 그래서 그게 이제 참하고도고 오늘날은 이 참하고도가 그 여행 상품이 돼가지고 이 참하고도를 여행하는 어떤 그런 여행자들이 또 많이 늘어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하고도보다 더 유명한 거는 이건 들어봤지? 뭐 실크로드. 실크로드가 뭐야? 어, 왜 실크로드를 우리말로 바꾸면 실, 실크가 뭐야? 그, 비단 비단길. 네. 비단길이어서 이 중국에 또 유명한 게 비단이 유명해. 그 중국의 비단을 이쪽에 그 뭐야 터키나 이런 쪽까지 로마까지 이 운반한 어떤 그런 긴 길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로마까지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걸 다 뭐였다는 거야. 낙타나 이런 거에 싣고 걸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아주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이 값이 아주 비싸게 팔렸던 그러한 그 실크로드 유명한 건데 이 실크로드는 주로 이제 비단을 무역하는 그런 길이라면 아까 여기서 여기 중국의 남쪽에서부터 여기 티베트 지역에 여기는 참하고도는 주로 차와 소금을 서로 바꿨던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후추 같은 그 향신료도 결국은 무역하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무역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옛날에도 무역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더 넘어가면 우리 콜럼버스가 왜 유명해? 그 신대륙. 콜럼버스가 이제 대서양을 횡단해서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을 유럽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발견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유럽인 입장에서 보면 발견이야. 왜? 없었는데 처음 알게 돼서. 근데 그 땅에는 원래 누가 살았다는 거야? 인디언. 원래 그 원주민들,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이미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예를 들면 재윤이가 여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지우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 오더니 여기 새로운 땅이 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네. 와 우리가 발견했다. 이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뭐해? 황당할 거야. 별 이상한 놈들이 다 있는 거겠지. 그래서 오히려 그 아메리카인 입장에서 보면은 콜럼버스는 침략자야, 침략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침략자로 볼 거냐, 아니면 발견자로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이 콜럼버스가 바로 그 거기를 간 이유, 거기를 간 이유들도 보면은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었고, 그 인도를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사실은 향신료 구하러 간 거야, 향신료 구하러. 그리고 금과 은이 거기에 많다고 해서. 또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선교하러 간 거고 영토를 확장하러 간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하고 이런 음식 문화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콜럼버스가 어쨌든 유럽과
그 남미를 연결하게 되었고 아메리카를 연결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토마토, 감자, 옥수수, 고추, 아보카도, 파인애플 같은 작물이 실제로 그 유럽에 전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야 감자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 없었다는 거야. 원래 아메리카에 있었던 그 원산지 감자였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유럽에 전해지고 나중에 유럽을 통해서 다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 음식만 전해진 게 아니라 전염병도 사실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유럽의 전염병,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의 전염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전염병을 아메리카에 갖다 주고 또 아메리카의 전염병을 또 어디에 갖다 주고 유럽에 갖다 주고 이렇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요즘도 옛날에는 뭐 어디 아프리카에 무슨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걱정을 안 했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걱정을 해. 왜? 어,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비행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된다는 거야? 그런 전염병들도 옮겨오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곧 전 세계로 휩쓸어 버리잖아. 시차를 두고 퍼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 세계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 전체의 어떤 세계화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의 세계화 또 질병의 세계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세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쪽 보냐면 60쪽? 자, 지우가 거기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60쪽이요? 60쪽의 네 번째 문단. 중세 중반까지도. 중세 중반까지도 유럽에서는 식재료가 충분치 않았기에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기간을 정해졌어. 종교적 이유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말이야. 대신 금식 기간이 끝나면 부활절 잔치를 열어 마음껏 먹었지. 하지만 교역의 길을 통해 식재료가 풍부하게 거래되며 사정이 달라졌어. 이렇게 식재료가 넉넉해지자 따로 기간을 정해 풍족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진 거지. 18세기 프랑스에서 더 이상 커다란 잔치를 열지 않았어. 오히려 그런 풍습을 촌스러운 행동으로 여겼지. 대신 양복 지금 지우가 그 부분 읽었는데 재훈이 혹시 잘 들었어? 아니면 끊겨서 잘 못 들었어? 그 소리가 살짝 끊겨서. 끊겨서 잘 못 들었어? 지금 지우 그 네가 읽은 내용을 재훈이한테 쉽게 한번 설명해 줘 볼까? 네가 읽은 내용이 뭔 그 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 터키 그런 데서 금식 기간이 있는데 음. 그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금식 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잘 견뎠고 그러니까 지금의 금식 기간은 끝났으니까 이제 먹으면서 놀자 하면서 부활절 잔치를 열면서 같이 뭐 마음껏 먹었는데 그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였는데 그 거래가 활발하지 여기게 되니까 금식 기간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금식 기간은 사라졌고 그리고 나서 금식 기간 때문에 열렸던 부활절이랑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면서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사라지게 됐던 거란다. 자, 그렇지. 지우가 잘 설명했는데,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차근차근 우리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지? 재윤이하고 지우 둘 다. 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날이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를 뭐 여러분도 잘 아는데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야, 부활절. 네. 부활절 들어봤어? 네. 부활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해. 순교. 처형당하는데 이른바 사흘. 사흘이 며칠이야? 3일. 십자가 못 박혀 처형당하는데 이게 금요일이야, 금요일. 네. 금요일에 처형당해서 금, 토, 일. 그래서 사흘 만에 일요일에 부활해, 부활. 그래서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을 일요일 안 하고 주일이야,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 쉬었어. 근데 이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야 원래는. 그래서 이 유대교 그 하나님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야. 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주일이야.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 이런 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른바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금식. 금식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야. 금식이 뭐야? 밥 안 먹고. 식사를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 금식한다는 게 이게 종교적인 이유라는 거야. 네.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라마단이라는 풍습이 네. 라마단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여기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음식 음식을 먹지 않아. 그래서 해가 내가 져야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이 라마단 기간이다. 그럼 지금 밥 먹으면 안 돼. 아직 해 떠 있잖아. 그래가지고 밤이 돼야 음식을 먹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가 되면 아침부터는 또 뭐 할 수 없는 거야.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나 우리가 보통 하루 3끼를 먹는데 그렇게 3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침 점심을 못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밤에만 먹는 거야. 이런 그 라마단 풍습 같은 게 있는 어, 그래서 그거를 견디려고 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려고 정말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하는 그런 게 요책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은 다 종교적인 이유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다른 주장을 해. 다른 주장. 이 책에서는. 왜 이런 게 생겼다는 거야? 지우? 책에서는 이 뭐라고? 책에서는 어. 다른 주장이 있는데 음. 왜냐면은 그 지금까지에서는 그 거래가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 거래를 거래가 안 돼서 음식이 거의 없다는 거를 알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알리기는 싫으니까 그 종교적 이유라고 그렇게 포장이 시켜 그렇지. 나가지고 음식을 시킨다 그런 맞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얘기를 한마디로 먹거리가 먹거리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굶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근데 지우가 말한 대로 그냥 굶어라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하니까 없어 보이니까 종교적인 이유라고 포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 책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교역의 증가로 무역의 증가. 무역이 증가하면서 먹거리가 뭐해졌다? 풍부해졌다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금식 금식.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게 되고 또 금식한 다음에 보상의 의미로 마지막 날에는 축제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런 축제였던 그런 문화들도 뭐해졌다? 그 중요성이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아. 자,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제사 음식을 잘 차린 거 알아? 네. 잘 차렸다.
제사 음식을 잘 차렸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 뭐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종교적인 이유는 뭐 조상에게 뭐 해야 잘해야 잘해요. 그래야 뭐 자손들이 복 받는다. 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 음식을 잘 차린 거야. 네.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야? 평소에는 가난해서 뭐 가난해서 잘 못 못 먹으니 먹어. 뭐 무슨 날이라도 재산, 제삿 날이라도 뭐 하자? 잘 먹자.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런데 현대에는 평소에 잘 못 먹어? 아니요. 평소에도 잘 뭐하니? 먹으니, 먹으니 먹으니 굳이 뭐 제사 음식을 뭐 할 필요가 없다? 먹을 필요가 없다. 잘 차릴 필요가 없다.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추석, 설, 결혼식 이런 것들이 잔치를 막 한단 말이야. 음식을 많이 차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화가 다 사실은 옛날에 뭐 했던 시절에 가난했던 가난, 시절에 평소에 못 먹으니 이런 날에도 잘 먹자라는 것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평상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 놓고 뷔페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잖아. 평상시에. 네, 어?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야? 결혼식 날 꼭 뷔페에 그런 많은 음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른바 뭐 스몰 웨딩이니 뭐니 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간소화하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런 것처럼 이런 음식 문화도 결국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라고 이 책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장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종교적인 이유가 과연 뻥이란 얘기야. 종교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네, 그렇다면 그런 종교적인 이유와 또 다른 그런 실질적인 이유. 근데 그 중에서 여전히 그 이유가 남아있는 게 있고 또 어떤 이유는 상황이 바뀐 게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뭐 여러분들 별로 섭섭해하지 않겠네. 어린날을 챙길 게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어린날이 왜 생겼어? 그 어린이들이 차별받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너무 사람들 못 받은 거야. 그냥 애들은 딸린 거라고 생각한 거야. 어린이를 막대했다는 얘기야. 네,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인권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잘 대줍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이 날만이라도 어린이들에게 잘해줍시다. 라고 어린날이 생겼단 말이야. 네. 근데 요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어린이날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왜? 지금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아니냐. 지금 막 어린이를 막 또 받들고 살지 않냐. 지금 매일매일 부모들이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옛날에는 어린이날 되어야 옷 사주고, 어린이날 되어야 맛있는 거 사주는데, 요즘에는 옷이나 맛있는 거 그냥 일상적으로 사주지 않냐. 그러니, 특별히 어린이날을 뭐야, 챙길 필요가 없다. 말 돼야 안 돼. 재현이 지호, 듣고 보니까 말이 돼야 안 돼. 되는 것 같긴 말 한데,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린이날 없애야 돼? 아니요. 아니요? 그럼 왜 안 없애야 되냐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다른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요즘 어린이들이 먹는 거 선물 받은 거는 옛날보다 더 나아졌다. 하지만 옛날 어린이들 달리 요즘 어린이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야 된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라고 너무 어린이들 삶이 힘들다. 음,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된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이 선생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갈 때 이 책의 내용을 물론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어린아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해보고 우리나라의 그런 잔치 이런 것과도 연결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 여러분의 삶 이런 것과 모하면서 연결 지으면서 책을 읽는 어떤 그러한 노력들, 여러분의 배운 지식과 연결하는 어떤 그런 힘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독서를 더 폭넓게 해주는 그런 또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독서를,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재윤이하고 지우만 방학하는 게 너무 배가 아파갖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휴가여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또 다음 주 불량한 자전거 여행 2탄은 우리가 안 할 거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며칠이냐면 8월 8일 네. 8월 8일 날 책이 아찔아찔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라는 책이야. 화학책이야 화학책. 아찔아찔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 알겠니 네. 지훈아? 네. 네. 그 책 가지고 우리가 8월 8일 날 만날 거야. 8월 8일 날. 네. 8월 8일 날. 네. 네. 어쨌든 날이 앞으로 많이 더울 텐데 더위도 조심하고 또 코로나19도 다시 막 퍼진다는데 코로나19도 조심하고 네.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8월 8일에 만나겠습니다. 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또